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시장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왔으면서 6, 700명대 유지하다가 갑자기 1000명 넘었으면서 뭐 1200, 1300 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되었고요. 거기다 덮친 격으로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또 크게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까지도 대한민국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많이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에서 갑자기 악재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라는 게 정부에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때 오후 6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1000명 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투자자들은 그 다음날 시장 충격에 미리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은 우리가 절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아 정말 나 주식 못한다, 나 정말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이런 악재는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지 미리 뭔가 대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장 하락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영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팬데믹이 지금 4차예요, 4차. 그리고 항상 팬데믹 이후에는 그 하락을 이겨내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음 주 7월 3주차 시장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간단히 살펴보면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좀 하락이 컸었는데 그거 위 이상으로 회복을 하고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 원인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뭐 델타 변이는 대한민국이 좀 유난히 좀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집계도 잘 안 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변이 돼서 돌아다닌다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이 델타 변이가 변수가 되고 있고 2번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예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채권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죠. 네,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아래 공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리세션, 침체 공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는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시장이 떨었잖아요. 다시 침체 공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플레냐 인플레냐 아직까지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때문에 이러한 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디플레이션이라든가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좀 이르다.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예, 델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변이에 대한 의견이 치사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증 환자율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별로 의미 없어도 된다. 그리고 백신 맞으면은 정말 중증이나 치사율로 갈 확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움직이고 있죠. 근데 다만 전염률이 높잖아요. 예, 전염률. 그렇기 때문에 좀 파급 속도가 무서운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신까지 1차 백신만 맞은 사람이 30% 정도 되고요. 2차까지 완료된 사람이 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적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델타가 있던 말던 생활하는 건 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온 거고,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들은 점점 괴롭힐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주간 이제 내일부터 2주간 4단계에 돌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한 1400명 정점 찍고 점점 쭉쭉 2주 동안 빠질 거예요. 예. 빠질 겁니다. 감소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를 끝낸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예. 왜냐면은 거리두기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 동안은 분명히 감소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2주 이후에 4단계 이후에 정부가 4단계를 또 유지한다면은 그건 정말 내수경제와 소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푼다고 쳐도
다시 확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환율 상승세가 좀 껐었는데 일단 꺾였고요. 박스 상단위에서 대기할 것.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살짝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밑으로 내려갈 일도 없을 거고 요 위를 뚫랑 말랑 하고 할 거예요. 그렇기 환율은 항상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반등했고요. 에너지 금속도 일부 반등했습니다. 목요일날 좀 하락한 거에 비해서 좀 반등이 나온 거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게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할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 안 할 것 같아요. 아직은. 6월 생산 소매지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주목할 건데 6월 같은 경우에 5월에 비해서 상당히 좀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시에스 우려가 나온 것 같습니다. 6월은 5월에 비해서 조금씩 하락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전년 동분기 대비로 나오거든요. 전년에 이때 코로나 팬데믹 1차 팬데믹이 3월 4월에 가장 컸잖아요. 그래서 6월이 좀 기저효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전년 대비 하락이지 지금 시장 상승세는 여전하다. 다만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제 3분기부터는 조금씩 하강세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고요. 저희도 대책을 세우는 도중에 뭔가 암초를 만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2주간 격리 4단계 요게 아마 대한민국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면은 뭐 내수, 소비, 항공, 그다음에 여행 이런 쪽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빠지겠죠. 요 2주 이후에 분명히 확진자는 감소할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8월부터 백신 접종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는 이거를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이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위로 다시 치고 나가긴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하락 나다 반등 나올 때 정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금 좀 쥐고 있다가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진다 아니면은 좀 매수 타이밍이 왔다 이럴 때를 좀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예측한다면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날 세계 증시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아침에 반짝하겠지만 흘러내릴 것 같아요. 아침에는 반짝 반등이 나오겠지만 결국 흘러내릴 것 같고 뭐 한 수요일까지는 시장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큰 하락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하락하는 시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음 주 후반부터 다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좀 파악해 주시고 그 이후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때문에 다음 주 주요 이슈, 패드 제롬 파월 의장 발언, 그다음에 미국의 6월 지표들, 그리고 4단계 도입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들어가기 좀 늦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일반 종목들이 올라오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또 다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유가, 에너지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 아침에 반짝 좋을 것 같지만 좀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2주 동안 격리가 되면은 지금 7월 11일, 12일부터 2주니까 26일까지죠. 그러면 7월이 거의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는 저는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시장 브리핑을 이 정도로 마치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자기가 가진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럼 저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란 게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린다면은 항상 이겨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왜 지금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1차 팬데믹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급락 이후에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왔죠. 그리고 오히려 올라갔죠. 그리고 작년 8월
8월, 9월. 예, 이때 2차 팬데믹. 이따가 2차 팬데믹입니다. 급락 나오고 또 다시 올라가 줬죠, 금방. 예. 그리고 12월에 3차 팬데믹이 있었죠. 이때가 3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회복이 나왔지만 조정이 나왔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4차 팬데믹 빠지고 있죠. 근데 좀 중요시해야 될 건 지금 전고점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나와도 여길 다시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1차, 2차, 3차, 4차 모두 다 회복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거고, 1000명이 무섭다고 하는데 확진자 1000명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익숙해질 겁니다. 솔직히 1000명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확진자 1000명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걱정되는 건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미리 겪고 전 세계가 델타로 갑자기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제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라클 김재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